안녕하세요. LA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의 시간이 온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리고 머스크가 직접 얘기했는데 사이버캡이 대박이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관세 드디어라는 주제도 다뤄보고요. 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 숫자 한번 보십시오. 숫자가 뭡니까? 3입니다. 3. 자, 지난 주에 우리가 그 4를 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래서 죽을 사자다. 럭키 세븐에서 바로 내려가서 죽을 사자로, 죽을 사자에서 이제 3자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 3이면요. 둘, 하나 하면 이제 완전 제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지금 심리 상태가 떨어져 있는지, 거의 바닥을 기고 있는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런 숫자는 정말 코로나 덮쳤을 때, 그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 정도나 extreme fear 중에서도 3, 5아리로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만큼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심리가 완전히 이 역대급 바닥인데, 사실 그 2008년도와 그리고 코로나 때는요, 좀 다르죠. 사실 이거는 이 불가항력이잖아요. 그거는 뭐 그냥 다가오는 문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는 트럼프가 self impacted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스스로가 지금 자학하듯이, 셀프 토처 하듯이, 이거 뭐 자학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관세를 미친 듯이 그냥 이렇게 던져버리니까 뭔가 디테일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미친 듯이 뭐 너는 100%, 너는 200%, 너는 50%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이건 도대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뭐 어쩌라는 거예요. 하고 있던 것들을 감당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닥쳐오니까. 그래서 너무 둔탁하고 너무 바보 같은 어떤 덤을 하다고 그랬죠. 머스크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도무지 이 끝이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 걷잡을 수 없이 많은 지표들이 떨어질 수 있고 막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장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포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만드는 이 불확실성이 너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지금 얼마나 공포 상태에 있는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공포 상태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이렇게 극한의 공포는요, 사실 또 투자 기회가 되니까 지금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물러서지 말고 이럴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지켜보셔야 돼요. 매크로의 움직임, 그리고 여러분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주식들의 흐름들 계속 보고 계시라고요. 그럴 때에 오히려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당장 뭐 갖고 있는 돈을 다 쓰라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서 흐름들을 보면 되거든요. 흐름들 보면서 계속 지켜봐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이 또 올 수 있다고요.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그때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다시 반복이 되는구나, 이런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렵고 주가가 떨어진다고 짜증낼 게 아니라 잠잠히 지켜보세요. 이 어떤 전체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요. 자, 이어서 살펴볼 것은요,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 물금리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이 재미나게 움직여요. 자, 지금 혼돈 속에 있는데 다우는요 0.29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우 지수가 이 정도 빠지면은 뭐 조금 빠지는 거죠. 그리고 S&P는 오히려 지금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의미 없어요. 0.09% 빠지고 있습니다. 거의 제로에 수렴돼 있죠. 자, 그런데 나스닥을 보세요. 나스닥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0.31%. 자, 지금 뭐 이 변동이 심해서 이게 지금 고정값이다. 보통 이제 평상시 같으면 이 흐름이 그대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워낙 몇 시간 단위로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의 정책이 이 소위 말해서 말 한마디가 막 곳곳에서 튀어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얘기가. 특히 트럼프 말이 이 어떤 오락가락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시장이 막 계속 급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이대로 흘러간다면요, 내일 이 나스닥, 이 테슬라도 그렇고 이 기술주들이 조금은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우는 다른 작은 주식들은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런 거 보면요, 이 많이 빠진 기술주들이 다시 이렇게 너무 많이 빠지면 지금 추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것도 감지하시고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이제 이 바닥권들이 다져지고 있지 않나,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일 가격 보세요.
드디어 60이 붕괴됐습니다. 57불입니다. 57불이요. 자, 여러분, 이 오일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요, 일단 물가를 잡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시나리오죠. 자, 이게 지금 왜 떨어지냐에 대해서 뭐 의견들이 많아요. 경기 침체가 오니까 떨어지지. 이런 얘기. 뭐 그것도 틀린 말 아닙니다. 다 연계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공장들이요, 다들 위축되니까 공장 돌리려면 기름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름 소비가 줄 것이다라는 예측에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떨어지는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오늘 사우디가요. 또 이 트럼프와 계속 같이 밀착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사우디가요, 거꾸로 소위 말해서 이 기름 생산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트럼프 분노하겠죠. 지금은요, 보니까 사우디가 기름값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우리 증산을 한다고 그러고 이러거든요. 완전 의외죠. 보통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장사치들이. 근데 트럼프의 심기와 트럼프와 호흡을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오일 가격은 50달러대다. 이게 지금 굉장합니다. 근데 10년물 금리 보세요. 보통 같이 떨어졌는데 10년물 금리는 오히려 거꾸로 오르고 있어요. 지금 4.3까지 뛰었습니다. 최근에 3.9까지 떨어진 적이 있는데 아주 급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자, 이건요, 이 10년물 금리가 갑자기 또 오르는 건요,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를 뜻하는 겁니다. 뭐 많은 이유가 있어요. 한 뭐 5가지, 6가지 정도가 크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핵심적인 건요, 이게 지금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갑자기 튀어오르는 거는 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떨어질 때 나타나거든요. 이런 현상이 갑자기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이 무역 전쟁 심해지니까 미국 채권을 뭐 내다 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지는 거죠, 수요가. 그리고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 그리고 지금 무역 전쟁이 터지고 하니까 미국도 이 사실 뭔가 미래가 흐릿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관세가 중국에 100% 지금 때린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세가 쫙 퍼져버리면요, 이건 뭐예요? 물가가 오르는 거는 거의 확실시 되는 거예요. 지금 벌써 이미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물건들이 어느 정도 오를 것이라는 것이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오르는 거예요, 실제로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뭐 절대적인 거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관세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인상도 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잘못하다가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연준이 금리 인하가 거의 이제 물 건너가고 오히려 한두 번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도 나오게 되면요, 당연히 10년 물금리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기가 안 좋아지고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국 국채도 인기가 없어지는 거죠. 자, 아무튼 지금 굉장히 이 트럼프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는데, 자, 그 말은 또 반대로 트럼프 말 한마디면 일거에 해결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좀 전에요, 굉장한 소식이 날라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오늘 다시, 트레이드 팀 있죠. 그러니까 무역 관련된 지금 현재 관세 팀들을 불러서 같이 만났다고 합니다. 자, 그들과 만나서요, 자, 특별한 걸 주문했다고 합니다.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자,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이 관세에 대해서 tailor-made trade deals with countrie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tailor-made trade deal. 자, 제가 어저께, 오늘 아침, 그저께 계속 했던 거 있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 자, 관세를 매길 수는 있고 관세를 때릴 수가 있다고요. 근데 뭐가 부족하다고 그랬습니까? 디테일함이 부족하다고 그랬죠. 너무 디테일함이 떨어진다고요. 나바로며 르스넥이며 상무장관이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일을 한 건지 안 하는 건지 형편없을 정도로 그냥 뭉퉁하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덤을 하다 그러잖아요. 벽돌보다도 멍청하게 이렇게 기획을 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관세라고 하는 건요, 핀셋으로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야 된다고요. 너무 그냥 엉성하게 관세 때리면 다 돼, 우리 돈 벌어,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디테일함이, 악마는 어디에 있냐? 디테일함에 있다고요. 그리고 프로페셔널과 이 아마추어의 차이는요, 그 디테일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오늘 이 백악관 언론 이 비서관을 통해 가지고요, 뭐가 나왔냐면 트럼프가 이
소위 무역팀들에게 따로 모아서 이렇게 주문했다고 합니다. Tailor-made trade deals를 각 나라마다 아주 세밀하게 잘 좀 다듬으라는 거죠. 이게 제가 얘기하는 디테일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하고 관계에 대해서도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걸 세밀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일괄적으로 야 30% 20% 이거 말도 안 되는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욕을 먹는 거 비난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요 기업들이 미국 기업도 그렇고 다른 나라 기업들이 이게 지금 답이 없는 거예요. 뭐 어쩌라는 건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하고 경제가 막 무너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엉성하게 준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따로 주문한 거예요. Tailor-made trade deals with countries based on its unique market and expor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뭐 대한민국의 그 독특한 시장과 그 상황들을 고려해서 관세를 움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이게 진정한 정말 프로페셔널의 모습이지. 지금 제가 계속 디테일함이 너무 떨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황당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게으른지 일을 안 하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바로를 머스크가 욕하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아니 무슨 1980년대 할아버지들이 그냥 뭐 도매급으로 뚝뚝 끊어가지고 이거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트레이드팀 불러가지고 세밀하게 더 디테일하게 핀셋 전략을 짜오라 이 얘기죠. 이렇게 해야죠. 아니 뭐 정부의 돈을 받아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디테일함이 떨어져서 어떡합니까? 열심히 해야죠. 세밀하게 각 나라별로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요 다 동맹국들의 반발을 다 사는 거라고요. 너무 빈약해요 지금 조건이. 근데 다행히 지금 테일러메이드 하게 하라고 얘기한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머스크 얘기도 듣고 지금 벌써 이 실리콘밸리에 트럼프를 지지했던 그 기술팀들이 그들이 지지 않았으면요 이번에 졌다고요. 머스크가 지지 않았으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직접 만나가지고 다 편지도 보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무튼 요런 지금 디테일함들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나라도 25%가 아니라 뭐 10%랄지 뭐 5% 이렇게 좀 조절이 가능하다고요. 그 나라의 독특성을 고려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지금 막 엉망으로 나가니까 시장이 이렇게 막 뒤틀리는 거예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중국이 미국의 과격한 그 관세에 물러설 지금 자세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도무지 지금 뭐 1도 물러설 생각 없어 보입니다. 자, 지금 중국이요. 우리도 확고하고 forceful countermeasures as US taps kick in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관세를 50% 때리건 30% 때리건 강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도 더 확고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계속 니네가 2배 때리면 2배 받고 3배 더, 3배 받고 4배 더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다라는 거죠. 치킨 게임 keep going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핑크빛으로 한번 보세요. 자, 오늘 그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요. 이 지금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중국 쪽에서 정말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미국이 핑크빛으로 한번 보세요. 미국이 wants to resolve the problem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입니다. 즉,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지금 이 문제, 양국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면은 제발 좀 이 equality, respect and mutual benefit. 그러니까 상호 어떤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서로 존중, 그리고 뭔가 동등함. 이러한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와, 정말 중국 많이 컸죠, 여러분. 과거에 정말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절대로 이렇게 미국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도 못하더니 지금 보십시오. Attitude of equality, respect and mutual benefit이라면서 단호하게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이 많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있는 지금 상황도 아니에요. 미국이. 옛날에 초강대국 미국 한마디면 다 쩔쩔매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많이 약해졌지만 동시에 지금 중국은요 많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키워준 것도 사실 미국이 다 키워준 거잖아요. 옛날 FTA 다 열게 들어오게 해가지고 사실은 자유무역으로 다 끌어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컸는데, 자, 근데 사실 중국도 이제 미국과 시진핑이 들어서고 나서 미국과 맞서기로 작정한 이상은요, 굉장히 중국도 좋진 않아요. 왜냐면은 사실은 이 덩샤오핑이 얘기했던 것처럼 발톱을 가리고 있고 완전히 이제 더 클 때까지는 숨겨야 되는데 좀 뭐
불안정한 상태에서 지금 오히려 미국과 맞서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이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중국도 끝까지 항전하겠다. 근데 사실 둘이 끝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미국이 그냥 끝까지 해서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요. 중국은 공산당이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은요, 그냥 말 그대로 희생을 강요할 수가 있는 나라라고요. 뭐 농공들이랄지 가난한 어떤 그 민중들이 많지 않습니까? 중국은 충분히 그들을 희생양 삼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물가를 어떻게 싸게 합니까? 당연히 그 노동력 싹 합산 인건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쪽도 마찬가지죠.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렇지 않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주가 떨어지죠. 그러면 시민들이 표를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표를 안 주면 트럼프가 다음 대선에 떨어지게 되면 대통령 바뀌잖아요. 그러면 완전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 그냥 강하게 이렇게 가는 게 그렇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최첨단 기술은 미국이 더 앞서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점점 더 몰아가야 되는 거지. 그냥 뭐 천편일률적으로 관세 빵빵빵 때리다가 미국도 소비자들에게 물감 올라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디테일함이 더 들어가야 돼요. 오히려 그냥 윽박 지르다가 끝나요. 중국이 근데 윽박 지른다고요? 듣지를 않아요, 지금요. 중국은요, 이제는 트럼프에 대해 파악이 다 끝났어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래? 보자, 너 얼마나 버티는지, 이거죠. 왜냐, 내년에 중간선거 있잖아요. 그 전까지 주가 떨어뜨려 버리면 중국은 어차피 그냥 계속 침체지만, 자기들도 힘들지만, 희생할 수 있는 그게 토대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에 이 중간 선거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결국 포기할 나라는 미국이죠. 그러니까 버티면 된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을 이렇게 짜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조용히 하면서 이 최첨단 쪽을 계속 막아가면서요. 적당히 이렇게 해가 나가면서 하다가 결국 미국이 기술력이며 이런 것들은 더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자, 아무튼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서로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다? 아마 트럼프가 전략을 바꿔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이 관세 전쟁 속에서도,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막 흔들리고, 온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도요, 자, 오늘 머스크가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항상, 이런 혼란 속에서는 테슬라의 본질적 가치를 계속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오늘 알렉산더 머즈가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This may be the moment when Tesla factory building skills must become a product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그 관세로 인해서 중국에도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미국 지금 이렇게 되면 미국이 물가 올라가고 저희 자동차 지금 관련된 관세가 25% 지금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자동차 업체들이 전부 다 가격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가장 적은 돈으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대략 한 1,500달러 정도 이것저것 다 합치면 오를 거다. 다른 회사들은 막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막 수천 불, 8,000불, 10,000불도 지금 더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로 인해서 자동차를 향한 관세로 인해서 테슬라가 어떤 순간을 맞이하게 되냐? This may be a moment when Tesla factory building skills must become product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 공장을 짓는 거 있죠. 그 테슬라는 지금 공장을 짓는 그 기술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된다. 하나의 제품이 되는 걸 보여줄 때가 왔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 관세 때문에 다들 가격이 뛰고 생산할 때 있어서 이 비용 때문에 거의 어렵다 그러는데 지금 오히려 테슬라의 공정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된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사실 큰 걸 의미하는 거죠. 이건 결국 테슬라는 뭐예요? 하나의 그 생산 라인을 갖고 있는 이 공장이 자동차를 생산하는 이 공장 자체가 자동차만 제품이 아니라 아예 공장이 통째로 하나의 제품이 될 정도로 경쟁력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아래쪽에 좀 보면요. 이것에 대해서 머스크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00점을 딱 쳐요. 100점, 너 100점짜리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서 초록색으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이걸 컨펌해 주는데요. 테슬라 팩토리죠. 지금 테슬라 공장들, 뭐 이 텍사스며 공장들이 특히 Next Generation Cybercab 라인입니다. 특히 이제 이 사이버캡 생산 라인 있죠. 이 사이버캡 생산 라인은 정말 새로운 소위 말해서 이 제너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난번에 그 로봇 사이버캡 보여주고 할 때도 나타났던 건데 이 테슬라가 차세대 사이버캡 생산 라인은요. 그 자체가 뭐라 합니까? is the product라는 거죠. 그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고 제품이라는 거죠. 공장 자체가 하나의 제품으로서 그냥 경쟁력을 가진다라는 거야.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사이버캡을 생산하는 그 공정 자체가요. 언박스 프로세스를 쓰지 않습니까? 언박스드. 과거에 많이 설명해 드렸죠. 보통 지금 현재 자동차를 만드는 건 박스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박스 형태로 해서 그 안에 막 문 열고 들어가서 또 드라이버 하지도 하고 또 뭐 색깔도 하고 막 문도 다시 뗐다 붙였다 하는데 지금은 언박스드. 아예 그냥 한 뭐 6개로 나눠 가지고 옆 앞, 뒤 이렇게 나눠 가지고요. 다 분리해서 다 만든 다음에 그냥 한꺼번에 언박스돼서 탁 붙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생산 공정이 한 번에 2개씩 혹은 4개씩도 생산이 가능하고 속도, 스피드도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그리고 비용도 절감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산 라인을 만들어내는 거, 그렇게 공장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는 정말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경쟁력이라는 거야. 특히 이렇게 관세 시대에는 비용 절감을 시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머스크도 그걸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요. 테슬라의 또 그다음 구는 뭐냐면 노란색으로 보세요. autonomy라는 거, 자율주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optimus are what matter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 자율주행과 옵티머스가 훨씬 더 이제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로봇과 자율주행, 자율주행과 로봇입니다. are what matter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이제는 자율주행 시대와 로봇 시대가 온다는 거. 사실 이거 둘 다 하나잖아요. 왜냐하면 테슬라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거, 그거 자체 그 기술을 로봇에 그대로 넣었잖아요. 그리고 4바퀴 달리는 로봇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테슬라의 지금 차는요. 자율주행을 작동시켰을 때에 얼마나 사실 그 생명을 구할 정도로 잘 해 나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이버캡도 자율주행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제 출시하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요, 지금 이 테슬라의 레벨 자체가요, 굉장히 지금 올라가는, 그런 완전 차원이 다른 그런 역사가 펼쳐지니까 여러분, 그냥 테슬라는요, 머스크가 지금 이런 부분 강조하는 게 지금 뭐 주가가 흔들리고 관세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이 흔들리지만 그 본질적 가치,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자율주행, 로봇, 나온다라는 거예요. 올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여줄 것들은요, 어마무시합니다. 로봇택시가 되면요, 정말 새로운 어떤 시대가 펼쳐지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면서 너무 지금 여러분 공포에 빠지지 마세요.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자, 새로운 아티클이 하나 나왔는데, 자, 타이틀 한번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하려던 거요. 정말 이것도 멋진 건데, The Magic of Tesla FSD라고 합니다. 자, 테슬라 FSD, 자율주행의 매직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앞으로 테슬라 자율주행이 나왔을 때 그거는 하나의 마법이라는 거예요. 매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테슬라에게 활용 정점을 찍어줄 매직. 매직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이 상상도 못하는 일이 펼쳐지는 게 바로 매직이잖아요. 마법. 우리 마술사들이 마법을 딱 펼치면 깜짝 놀라잖아요. 저게 어떻게 일어나지? 저거 불가능한 얘기인데, 가능한 얘기로 만들어내는 게 마술이잖아요. 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테슬라 FSD의 마법이라는 게요.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던 것을 정말 현실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 FSD의 The Magic of Tesla FSD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Robotaxi is coming이라는 거예요. 로봇택시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텍사스 어스틴에서 하죠. 이거 머스크도 컨펌을 해줬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어저께 제가 영상에서 이런 설명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테슬라가
새로운 그 모델 Y 있지 않습니까? 뉴 모델 Y들이 마지막 생산 공정에서 자기가 스스로 운전해서 이제 차량을 배달하는 데까지 쭉 오잖아요. 자율주행으로요. 레인 2개 딱 해가지고 쫙 오지 않습니까? 차곡차곡 앞에 쌓이죠.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이미 자율주행들이 테슬라 공장에서는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옵티머스는 2발 달린 거고 자동차 자율주행은 4바퀴 달린 로봇이나 마찬가지니까 로봇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요. 전부 다. 스스로 지금 현재 다 움직인다는 게 의미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요. 노란색을 하려다가 보세요. 결국 지금 로보택시 텍사스에서 출시하는 이 로보택시는요. 사이버캡을 통해서 올 거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사이버캡 배웠죠. 우리 살피지 않았습니까? 머스크가 사이버캡은 말 그대로 대박이라는 거죠. 사이버캡 생산 라인 공정 자체가 하나의 프로덕트라는 거죠. 하나의 상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로보택시, 사이버캡에 자율주행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The release of FSD version 14이라고 합니다. 자, the first unsupervised version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율주행에 지금 버전 13을 쓰고 있잖아요. 13도 굉장히 진보했는데, 자, 버전 14는 뭐예요? 이제 이건 the first unsupervised version인가. 드디어 버전 14이 나옵니다. 버전 14가 나온다고요.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당연히 첫 번째로 이제는 사람들이 타고 있지 않더라도 가는 unsupervised로 가는 건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옛날에 한번 자료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안전한 그 포인트를 뛰어넘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버전 14는 원래 우리가 분석하기로 보통 버전 14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사고율이 떨어지는 그러한 것을 보장하는 게 버전 14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갖고 있는 자신감이 있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자신감이 있죠. FSD가 버전 14부터는 이제 사람 운전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적어도 사고율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탈 리가 없잖아요. 웬만한 그냥 나이 든 사람이 운전하는 거나 여성들이 운전하는 것보다 반응 속도가 더 빠르다고요. 그 사고를 줄이는 거죠. 사고를 줄이면 보험사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사고율이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테슬라 보험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또 다른 보험사가 테슬라 거를 받아들일 때도 자율주행 때문에 사고율이 줄어든다. 그 데이터만 보면요. 비용도 떨어뜨려지겠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테슬라 FSD의 6월달 텍사스 어스틴에서의 매직은요. 지금 계속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intrinsic value, 본질적 가치를 계속 지켜보십시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머스크하고 트럼프의 이 소위 무역 이 고문인 피터 나바로 최근에 막 계속해서 설전이 있었잖아요. 제가 계속 시리즈로 다뤄드렸죠. 자, 그런데요, 오늘 CNN에서 이 보수 농객이죠. 뭐 그동안 그 부시 행정부에서도 일을 했었고 지금은 미국 공화당의 상원 전체 원내 대표였죠. 상원 그 대표였던 바로 미치 매코넬의 이 어드바이저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뭐냐면은 스캇 제닝스인데 스캇 제닝스가 전형적인 보수적인 공화당 쪽의 작가면서 전략가고 막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피터 나바로를요 맹비난을 했습니다. 피터 나바로와 쪽 소위 말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지금 이 피터 나바로가 이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또 머스크에 대해서 이렇게 막말을 한 것에 대해서요. 피터 나바로가 완전히 주워 터지고 있는 그런 지금 오늘 그 CNN에서의 분석이었거든요. 자, 지금 뭐라고 하냐면요. 이 스캇 제닝스가 자, 위에 빨간색으로 지금 하이라인 보세요. 지금 그 피터 나바로가 이런 식으로 머스크를 공격하는 거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제조회사로서 가장 성공적인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 그 지금 머스크의 일에 대해 머스크가 한 소위 이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 전 세계적인 최고의 아메리칸 메이드로 성공적인 기업을 만든 머스크를 공격하는 거는 그리고 어설프게 조립이나 한다고 뭐 다른 거 다 갖고 중국에서 가까우고 뭐 멕시코에서 갖고 오고 해서 조립만 한다고 조롱한 건요 크나큰 실수죠. 이렇게 무역 관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정책을 짠 사람이
전 세계적인 기업이 테슬라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얼마나 이게 한심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람을 쓰는 거 보면요. 이게 좀 약한 거예요. 이런 게. 정말 이런 부분이 옛날 일기 때도 그랬거든요. 자, 어찌됐든. 그 피터 이 나바로가 이렇게 머스크를 그렇게 한 거에서 이 옛날에 부시 대통령 밑에서 일했던, 지금 이 사람이 제닝스가 나와가지고요. 피터 나바로가 너무 막 나고 너무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노란색으로 하려다 보세요. 테슬라 are the most American made car. 테슬라 말로 가장 메이드 인 아메리카 자동차 회사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 재미있는 얘기합니다. 지금 이게 바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거 머스크가 이미 실현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터 나바로가 얘기하는 미국에서 공장 짓고 미국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 머스크가 이미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바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버드에서 PhD 80년대에 받은 거. 그 뭐 4, 50년 전에 받은 거. 그러니까 이게 감이 떨어져가지고 본인이 얘기한 거 이미 실제로 이뤘잖아. 본인은 하기만 했지 뭘 한 게 있냐고 머스크도 그 얘기 했잖아. 그게 그 얘기거든요. 나는 이미 미국에서 벌써 네가 말하는 거를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벌써 만들고 있다고. 나야말로 진짜 애국자라고. 늘 뭘 한 게 있는데 이거죠. 그래 놓고 그냥 머스크를 이렇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피터 나바로나 트럼프가 들어야죠. 머스크 얘기를. 관세를 이렇게 세밀하게 다듬지도 않고 막 때리는 경우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기업에 들어가도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낙제점자예요. 뭐 하버드 나오면 뭐합니까? 한국도 서울대 나온 친구들이 제일 나라를 다 망치고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학교 교과서 공부해가지고 점수 잘 따서 좋은 학교 간 게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스크 보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나가서 세상에서 돈도 더 잘 벌고 기업을 더 잘 운영한 사람들이 교과서 딸딸 외워가지고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간 게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서울대 나왔다고 그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요. 다 나라 다 망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도 그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학벌 가지고 지금 도대체 아무 의미 없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라는 거죠. 진짜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하고 있고 피터 나바라고 하는 거 얘기하는 게 메이드 인 아메리카. 머스크가 다시 머스크 지금 이 테슬라만큼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지금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고 이 보수 농객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화당 쪽에서요. 공화당 쪽 멤버거든요. 그러면서 나바로가 지금 머스크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잘못된 정보를 얘기하는 거 이러면 머스크가 어떻게 보수당을 위해서 일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설픕니다. 그러면서 도표를 보여줍니다. 오른쪽에 메이드 인 아메리카 자동차 하면서 1등, 2등, 3등 랭크가 있는데요. 1등부터 저기까지 전부 다 테슬라 차예요. 전부 다. 모델 3 퍼포먼스, 모델 Y 롱 레인지, 모델 Y, 사이버 트럭, 모델 S, 모델 X까지 전부 다 테슬라가요. 탑 랭킹이 돼 있다고요. 전부 다 완전 순수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고요. 이걸 실현하고 있는 게 트럼프가 맨날 얘기하는 게 이미 머스크가 하고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지금 피터 나바로가 머스크에게 너 다른 데서 갖고 와서 조립하니까 관세 비난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머스크가 무슨 바보예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할 말은 하는 거죠. 트럼프에게. 대놓고 안 하지만 지금 나바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건데 지금 관세 정책 너무 둔탁해 이런 거죠. 다행히 이제 테일러 메이드 하겠다는 거죠. 디테일하게 작업하겠다 그러는데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머스크를 극찬하고 있고 머스크야말로 애국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뉴스였습니다.